이란 사람들이 매년 거리에 나와서 미국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거든요. 근데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란은 원래 미국 편이었어요. 미니스커트 입고 할리우드 영화 보고 거의 미국이랑 배프였단 말이에요. 근데 1908년에 이란 땅에서 석유가 터지면서 이 나라 운명이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영국이 달려들고 미국이 CIA를 보내서 민주주의 총리를 끌어내리고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전쟁까지 온 건데 진짜 소름인 건 이거랑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졌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부터 얘기할게요. 남한 면적의 16배예요. 한반도의 7배.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나라거든요. 주변에 티르키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7개 나라가 붙어 있어요.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였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 페르시아 맞아요. 1935년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페르시아라고 불렸거든요. 수학이랑 의학이랑 천문학의 중심지였던 나라.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콰리즈미도 페르시아 사람이고 의학의 아버지 이븐 시나도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엄청난 문명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908년에 이 나라 땅에서 석유가 터져요. 아니 그냥 석유가 아니라 세계 4위 매장량이에요. 1578억 배럴. 전 세계 석유의 9%가 이 나라 밑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마당에서 금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영국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영국이 바로 달려들어서 내가 관리해 줄게 하면서 석유를 몽땅 가져간 거예요. 이란 국민은 자기 나라 석유인데 수익을 한 푼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이 1925년에 팔레비라는 사람을 이란 왕으로 앉혀요. 완전 꼭두각시예요. 영국 말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석유를 쭉쭉 빼가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 나라 밑에 세계 4위 석유가 묻혀 있는데 그 돈은 전부 영국으로 가고 우리 왕은 영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미칠 노릇인 거죠. 참고로 이 나라가 원래 얼마나 대단했냐면 몽골 침략 때 인구의 4분의 3이 죽었어요. 약 1000만에서 1500만 명. 그런데도 살아남아서 다시 일어선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가 석유 하나 때문에 영국의 장단에 놀아난 거예요. 근데 이란 사람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1951년에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우리 석유는 우리가 가져간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석유 국유화.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총리가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거란 건데 이게 영국이랑 미국한테는 날벼락인 거죠. 지금까지 공짜로 빨아먹던 석유를 이란이 가져가겠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모사데크 총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란에서는 거의 김구 선생님급이에요. 나라를 진짜 나라답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 이란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뜻대로만 됐어도 이란은 지금쯤 중동의 민주주의 선진국이었을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직접 뽑은 총리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인 게 뭐냐면 1953년에 미국이 CIA를 보내서 이 총리를 끌어내려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미국이 몰래 보낸 스파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갈아치운 거예요. 왜? 석유 때문에. 이란이 자기 석유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남의 나라에서 국민이 뽑은 총리를 석유 때문에 끌어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팔레비 왕을 앉혀요. 이번엔 팔레비 2세. 아버지한테 이어서 아들도 영국이랑 미국 말 잘 듣는 왕. 이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 원점도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싹 자체를 잘라버린 거니까 오히려 더 나빠진 거죠. 그때 이란이 어떤 나라였는지 아세요? 미니스커트 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나라였어요. 할리우드 영화 보고 코카콜라 마시던 나라. 겉으로는 서구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팔레비 왕이 미국 돈 받아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건데 국민들은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CIA가 우리 총리를 끌어내렸다는 거, 우리 석유를 빼앗아갔다는 거. 근데 이 분노가 그냥 사라졌을까요? 아니거든요.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는데 그게 1979년이에요. 1963년에 팔레비 정권이 신학생들을 학살해요.
그리고 이란에서 제일 영향력 있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호메이니가 밖에서 이란 국민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미국에 갖다 바쳤다. 우리 총리를 CIA가 끌어내렸다. 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 협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이 분노가 땅 속에서 마그마처럼 쌓이고 쌓여서 1979년에 폭발해요. 이란 혁명. 팔레비 왕을 몰아내고 호메이니가 돌아와서 이슬람 공화국을 세워요.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 대통령도 있지만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위에 있어서 임기 제한 없이 무제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선언해요. 미국은 적이다. 이스라엘도 적이다. 왜 적이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CIA가 민주주의를 부셔놨으니까, 석유를 빼앗아갔으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지거든요.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요. 444일 동안. 1년이 넘게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이때부터 미국이랑 이란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돼요. 근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에요. 1980년에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거든요. 이란-이라크 전쟁, 8년짜리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라크 편을 들어요. 이라크한테 무기를 대주고 심지어 이라크가 독가스를 쓰는 것까지 눈 감아줘요. 독가스예요, 독가스. 민간인한테 독가스를 쓰는데 미국이 그냥 봐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이에요. 이란은 원래 전 세계에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까지는 숫자 기준으로 1위였거든요. 자기 나라 민주주의를 부셔놓고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혁명 일어나니까 이번엔 옆나라 시켜서 전쟁까지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경제 제재까지 때린 거예요. 8년 동안 100만 명이 죽는 걸 뒤에서 도운 나라. 이란 사람들이 왜 매년 거리에 나와서 미국에게 죽음을 외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2026년,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2026년 2월 28일이에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공습해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해요. 트럼프가 중대 전투가 시작됐다고 선언하고 이란은 즉각 반격해요. 수백 대 드론이랑 탄도미사일로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튀르키예, UAE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전구 공격한 거예요. 한국 교민 56명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하고 70에서 80명은 아직 이란에 남아있거든요. 1908년에 석유가 터진 이후로 1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지금 이 순간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름인 게 하나 더 있어요. 3월 2일에 IAEA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란의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이 없어 보인다고 발표한 거예요. 전쟁 명분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얘기냐고요? 이란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닷길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인데 전 세계 석유의 3분의 1이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와요. 이 바닷길이 막히면 기름값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뛰어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중동에서 아시아로 오는 원유 운송 비용이 5배나 뛰었거든요. 이란 전쟁이 우리 주유소 기름값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 있잖아요. 그거 이란 수도 이름이에요. 1977년에 이란 테헤란 시장이 서울에 와서 서로 도로 이름을 바꿔준 거거든요. 서울에는 테헤란로, 테헤란에는 서울로. 이란은 한국이 무역을 시작한 최초의 중동 국가였어요. 전성기에는 교역액이 174억 달러였는데 미국 제재 이후로 99%가 증발해서 지금은 거의 거래가 없어요. 미국한테 동결당한 이란 돈이 60억 달러나 한국은행에 묶여 있었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나라랑 이렇게 깊이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 국민들 상황도 알아야 해요. 이란 젊은이의 77%가 이 나라에서는 미래의 번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18세에서 29세 사이 절반 가까이가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해요. 히잡을 안 쓰면 경찰한테 맞아 죽는 나라. 2022년에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성이 히잡 미착용으로
경찰에게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터넷은 수천 개 사이트가 차단돼 있어서 VPN 없이는 아무것도 못 보는 나라예요. 120년 동안 밖에서는 석유를 빼앗기고 안에서는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인트로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졌다고. 1980년 광주. 미국이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든요. 남의 나라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걸 자기 이익 때문에 눈 감아준 거. 이란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CIA가 이란 총리를 끌어내린 거랑 미국이 광주를 묵인한 거. 결국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영상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리는 말이 이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다. 120년 전에 시작된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미국에게 죽음을 외치는 건 하루아침에 생긴 감정이 아니에요. 석유를 빼앗기고 민주주의를 짓밟히고 전쟁으로 100만 명을 잃은 120년치 분노인 거죠. 그리고 그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에 테헤란로가 있고 우리 기름값이 그 나라 전쟁에 달려있고 1980년 광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이란이랑 한국의 관계가 더 궁금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어서 다룰 수 있도록 댓글로 알려주세요.